제가 저번에 그 기자들 앞에서 제가 그 기자회견도 가졌지만 이 비상계엄은 정말 특수한 계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정말 없었다. 뭐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 사태 한 건 나지 않았고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로 인해서 국론 분열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적이 있었지만 그 분론을 일으킨 것이 누군가, 꼭 그게 우리의 책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도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엄은 아시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군인을 이용해서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막았으면은 아마 그거는 논리와 상식일 겁니다. 어떻게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못 막았을지. 그게 국회를 갖다 저희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가 그 헌법 위반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하게 한 그 죄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상식과 논리에 맞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셨는데, 그리고 계엄 시작한다고 전 세계에다 다 공포하고서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선포를 했다고, 계엄은 끝났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러한 계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도 거의 수백 번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아니, 세상에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있느냐? 비상계엄이 있느냐? 만약에 비상계엄을 갖다가 진짜 실시해가지고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은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하여튼 모르게 하고, 그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계엄 사건에서 공통되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국민들 다 저녁 드라마 보는 시간에 갑자기 전 방송국이 다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한다. 자, 계엄 선포하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하라. 그건 국회의원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들이 정족수까지 몰려가지고 뛰어와서 이 계엄을 해제한 것입니다. 그 해제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드러낸 적도 없고, 그 사령관들이 무슨 뜻에서, 뭐 저희는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무 그분들의 그저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떠한 뭐 반대급부라든지, 뭐 연금,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러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건 뭐 제 추측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저 팩트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진술 부분들이 다 하나씩 쪼개져 가지고 그 군인이 들어가서 실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갖다가 마비시키는 내용을 갖다가 실제 정말 있었을 수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무라도 맡은 듯이 한 토막씩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들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탄핵을 할 것이고요. 그분들이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그거는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키지 않은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오랜 동안 법조 생활을 했지만 진실은 밝혀진다는 원칙이 깨지는 걸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당한 것은 저희 말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탄핵은 국가를 갖다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에 피해를 입히려는 그런 탄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그 영화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여기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대신 말을 하는 부분이니까 좀 외람되지만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건 저 대통령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예. 지금 이 사건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재판관님들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계엄이 있었는가? 왜 대통령이 혼자 얼마나 속을 썩이다가 국민들이 이렇게 깜짝 놀랄 옛날 군부시대 계엄을 떠올릴 이런 계엄을 갖다가 선포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말씀을 빠르게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은 빨라도 누구 말이 딕션은 정확해서 알아듣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 사태는 비상계엄의 이유로서 대통령은 지금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비상대권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비상 권한임을 갖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량 판단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재량에 의한 판단이고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결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하에 본인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적법인지 부적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국회 측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지 이건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서 이게 부적법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왜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빠른 속도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 국정문란 사태 상황인 부정선거. 대통령은 대통령 기간 중에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갖다 흔드는 부정선거라는 것은 대통령의 그걸 밝히는 것은, 의혹을 밝히는 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증거에 의해서 명백해가 알아야지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의혹을 갖고 있고 충분한 의혹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확보일 겁니다. 왜 이런 비상계엄을 통한 그냥 평화시의 부정선거 증거 확보에 나서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까운 상황을 갖다 제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회 측 소수단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해가지고 국가기관들 정보에 대해서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기관이 다 응하는데 대통령이 작년 12월 12일 담화문까지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만 헌법기관이라고 거절했습니다. 완강히 거부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관위 대규모 채용 불법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관위가 아마 입장이 많이 곤란했을 것입니다. 어느 국가기관에서 아버지가 있다고 애들이 그냥 다 합격하는 그런 대규모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대규모 그 불법 채용 사태 이후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국정원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점검한 상황에서는 이게 좀 상상 초월의 너무나도 부실하고 도대체 의욕투성이의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서버 제출이나 기타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그 국정원에 의심사항이 있다는다면 당연히 거기에 응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지금 한두 해 벌어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당연히 국민의혹 해소에 앞장서서 나섰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은 것들이 결국 이런 불행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부정선거 의심 정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시스템 관리 부실과요. 국정원에서 확인한 기본적인 시스템 확인에 의해서도 첫째, 해킹 및 투개표의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망 침투 등의 공격에 취약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북한의 해킹이 용이하고 투개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전선거 선거가 도입된 이후로는 법원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후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나왔는지, 예전에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몇 명이 투표를 했고 그 장부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본인들한테 확인하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투표했는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서버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투표했다고 허위 적어도 하고, 그 다음에 선거함에 많이 나옵니다. 영상 보면 많이 나오지만 이 자물쇠를 갖다가 꽂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검은 종이를 갖다 하나 씌워가지고 나중에 보면 양쪽으로 다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가지고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엉성한 저걸 했을까요? 어느 철학자가 목적 없는 사람의 행동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적이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부실 및 부정선거 의심 정황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 수 부풀리기에 의한 선거 결과 조작 의혹.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풀리기를 갖다 확인할 길도 없고 재판할 길도 없습니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관리 부실.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표시할 수도 있고, 했다고도 안 한 사람이 했다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령 유권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국민이 한 표 한 표 얼마나 소중한 표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거를 해명을 안 하고 우린 정당하다만 얘기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대통령이 분노 안 한다면은 오히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용지의 무단 인쇄 가능성. 사전투표용지에 찍은 도장 파일과 테스트용 출력 프로그램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무단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제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은 제가 다 빼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치 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 연결이 가능. 이거는 기계 좀 아는 사람들 다 아시겠죠. 무단 침입.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무단 침입해서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많은 중국 해커들이 놀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나라가 어느 편이 되면 좋은지 다 판단하고 있을 테니까요. 뭐 북한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겠죠.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시스템의 허점, 투표지 분리기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의 보안관리 체계가 부실해 해커가 개표 결과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부실 관리, USB 등 외부 장비를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심지어 무선 통신 장비 연결도 가능해서 이를 통해 투표지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5 이거 부정선거 부정하는 분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연도 여러 번 겹치면은 이게 필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는 조악하기도 이를 데 없지만 전국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연결번호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보안관리회사, 장비제조사,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저희 예산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을 갖다가 투입해서라도 국민의 그 귀중한 한 표를 갖다가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에 대한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가 아주 극소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고 장비 제조사는 대북송금 800억 원 주체인 쌍방울입니다. 대북송금을 하는 회사가 그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이 장비 제조를 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증을 떠나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절차 규정 위반이 1200건입니다. 중앙 400건, 지방 800건. 경력직 채용 사례 전수 검사 결과 친인척, 세습비리 등에 의한 100% 불법 채용이 판명됐고 자료 은닉 및 감사 방해. 그 외람된 말씀이냐? 감사원 국장이 이런 기관은 처음 본다고 탄식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관님이 좀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전자투표비를 수입한 중국의 육해상 1대1로 대상 국가들이 키르기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이라크, 미얀마, 모잠비크, 남아공, 엘살바도르, 피지, 에콰도르, 필리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중국이 1대1로 대상 국가들로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중국의 도움을 받고서 수출을 한 것이죠. 그 결과 키르기스탄은 국민 부정선거 시위로 대통령이 불타고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콩고는 유혈 사태가 났고 우리 선관위에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수출했냐고. 볼리비아는 유혈 사태 후에 대통령이 사퇴했습니다. 남아공, 벨라루스 각 유혈 사태가 났고 이라크는 수개표와 우리가 저거 한 전자개표기가 12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부정당선 25%가 나왔습니다. 아까 벨라루스 말씀드렸지만 벨라루스는 대통령 퇴진 운동이 아주 심하게 벌어져가지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필리핀은 사용 불가 판결까지 났습니다. 이건 신문에 다 난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증거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저희 추측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문이 다 공개한 내용들입니다. 부정투표 용지들의 발견, 현물을 갖다 다음에 저희가 증거 과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일장기 투표기지. 투표 관리인 도장이 뭉그러져 있는 한 사람만 귀중한 표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투표지에다 저거 해가지고 유효로 처리한다는 것은 투표지 두 장이 겹쳐서 인쇄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접착체가 붙어 있는 자석 투표지, 접히는 적이 전혀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 이거는 물리학자들도 아마 노벨상 탈 그런 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접어서 집어넣어야지만 집어넣는 것이 원래 선거 방식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그냥 펴서 넣는 게 중국하고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펴서 넣으니까 우리 거에 펴서 난 종이가 나오니까 이게 왜 펴졌냐 선관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원상복구 용지랍니다. 원상복구 용지란 것은 발명된 적이 없는 종이고, 만약에 이게 발명됐으면 노벨상을 탔을 거라는 그게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민주주의가 올바로 설 수 없음에도 선관위가 공개적 전면 점검을 거부하고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을 끝없이 부풀리면서 국헌문란을 자행하여 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으로서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에 투입한 병력보다 20, 30명을 더 투입했습니다. 사실은 이 비상계엄을 유지하려면 국회에다가 1000명, 5000명 넣었어야 되겠죠. 270명 집어넣었습니다. 그것도 총탄도 없는 군인 질서 유지하라고. 반대로 선관위에 300명을 보냈습니다. 이건 무소불위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검수 시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부정선거는 여기까지 마치시고, 나중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결과에서 많은 저게 나올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메이저 신문사는 아니지만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그런 정도의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어차피 미국에서 그걸 갖다 조사했다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걸 밝히기 위한 비선계엄이 국한문란이고 퇴직해야 될 사유라는 것은 극히 의문이 듭니다.